안녕하십니까. 심리다 LBC 소장 임초롱입니다. 오늘은 체인지데이즈 2의 민효기님이 실수를 하는 장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술자리에서 도움이라는 말을 듣고 윤술 씨한테 화를 내고 관계를 거의 끝내려는 식의 태도까지 보이는 장면인데, 그 장면만 보면 태환 씨나 효기 씨의 이런 행동이 이해가 안 돼요. 거기서부터 보면 안 되고 그날의 아침에 이 상황부터 봐야 됩니다. 그 상황을 좀 같이 복기를 해볼게요. 태환 씨랑 혜연 씨, 효기 씨랑 윤슬 씨 이렇게 4명이서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효기 씨랑 윤슬 씨가 알콩달콩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많이 먹으라고 하고 떡볶이도 뭐 맛있냐고 하고. 이게 도우미 발언 아침의 일이에요. 태환 씨가 자기 여자친구 혜연 씨를 보면서 윤슬이 많이 변했다 라고 얘기해요. 저 말을 왜 꺼냈을까? 윤슬이가 변했으니까 너도 한번 좀 저걸 참고 삼아서 더 좋은 방향으로 변해봐 라고 이야기하려고 지금 저 말을 끝내는 거죠. 무슨 방식이에요? 비교 방식을 통해서 상대를 압박하는, 예전에 자기가 당했던 방식을 지금 써먹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혜연 씨가 누구? 그래서 윤슬이. 그래서 왜냐고 하니까 이제 아까 먹고 나서 설거지를 자기가 한다고 이러면서 네가 설거지도 하고 이제 나를 위해서 여러 가지를 좀 해 라는 얘기를 지금 태환 씨는 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혜연 씨를 압박하려는데 지금 사용하려고 윤슬 씨에 대한 얘기를 꺼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윤슬 씨가 설거지를 안 했어. 효기 씨가 했어. 그래서 윤슬 씨는 맨날 내가 한다고 해. 근데 오빠가 못하게 한다. 근데 효기 씨는 이제 약간 멋쩍으니까 못하게 한 게 아니라 그냥 미리 했으면 내가 할 일이 없는데 네가 그렇게 자꾸 안 해서 내가 그냥 한 거다. 보이니까 한 거다. 근데 효기 씨는 내가 다 해주고 이런 모습이 좀 남자답지 못한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약간 부끄러워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 특히나 태환 씨 앞에서. 근데 윤슬 씨는 그러니까 해주지 마. 그렇게 말할 거면 맨날 해주고 나서 그래. 그러니까 태환 씨는 그냥 다 장난치는 거지. 이때까지는 내가 괜히 말을 꺼내가지고 이제 두 사람이 혹시라도 또 싸우면 안 되기도 하고 자기가 어른스러운 모습을 보이려고 이런 식으로 말을 하죠. 그런데 한 번 더 시도를 합니다. 너 어제 설거지 다 했잖아 이러면서. 윤슬이 네가 설거지 한 거 맞잖아 이러면서 하고자 하는 말을 다시 또 시도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태환 씨는 윤슬 씨가 변했고 무언가 설거지를 능동적으로 하고 막 남자친구에게 더 배려하는 이렇게 바뀐 윤슬 씨를 얘기하면서 혜연 씨를 압박하고 그렇게 해라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목적이야 지금. 근데 아까 방금 효기 때문에 1차 실패, 2차 다시 또 설거지로 그 시도를 해요. 굉장히 단순한 접근인데 그런 면에서 또 태환 씨답죠. 그게 아니라 어제 설거지하라고 내가 갔거든? 근데 오빠가 설거지 다 했어. 어제도 효기가 있어? 어제를 끄집어내서 지금 윤슬 씨가 설거지도 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데 어제도 했네 효기가? 그럼 뭐예요? 태원 씨 머릿속에 뭐가 들어가? 내 목표가 있었잖아요. 이걸 토대로 혜연이를 압박한다. 혹은 혜연이에게 변화를 준다. 이게 목표가 있는데 그 목표로 향해 가다가 누가 방해했네? 누가? 효기 씨가. 그러면 내가 목표를 향해 갈 때 누군가 방해하면 어떤 감정이 들어요? 그때 드는 감정이 분노야. 그게 분노의 정의예요. 그러면 지금 태환 씨의 감정에는 분노가 섞여 들어왔어. 타겟은 누구야? 효기예요. 여기서 1차 빡침이 있었어. 태환 씨의. 그러면서 설거지를 혜연 씨는 아까 그 상황에서 열받았기 때문에 설거지를 자기 것만 하고 들어가 버려요. 이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이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는 전 시간에 자세히 다뤘기 때문에 여기서는 길게 얘기하지 않지만 지금 이걸 얘기하는 이유는 태환 씨가 왜 효기 씨에게 그렇게 대했느냐를 보여드리기 위한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태환 씨는 화가 나 있는 상태예요. 효기 씨에 대해서 화가 났지. 왜 화가 났어요? 아까 말한 방금 말한 내가 어떤 목표가 있는데 그걸 자꾸 방해한 것처럼 느껴지는 그 분노가 있고, 또 하나는 지금 태환 씨는 마음적으로 졸부 상태야. 되게 가난했다가 갑자기 부자가 됐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어때요? 자기의 부를 되게 뽐내고 싶고 자기랑 비슷한 레벨에 있었던 그런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물론 다 그런다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계속 처음부터 있었으면 그 익숙한데 없다가 있으면 없는 사람들이 오히려 되게 부족해 보인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왜 나처럼 되지 못하느냐에서 막 오히려 더 그렇게 본단 말이에요. 태환 씨가 효기 씨를 보는 마음이 그래. 태환 씨는 자기가 계속 을에 있다가 갑자기 갑이 됐단 말이에요. 이게 옳지 않아. 이 방법은 옳지 않아. 미성숙한 태도지. 그런데 자기가 을의 입장에 있었다가 갑이 되니까 을에 있었던 사람이 굉장히 병신 같아 보이는 거예요. 그렇잖아도 효기는 여기 모인 4명 중에서 약간 아싸 그룹인데 계속 을지를 하고 있으니까 아까 이 분노도 있지만 거기에 덧붙여서는 예전에 내가 을지를 하고 있었던 거랑 같은 짓을 하고 있다는 생각에서 얘가 더 못나 보이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면 효기 씨는 태환 씨보다 못하지 않았어. 실은 걔네 둘이서 그냥 알아서 좀 성숙해지고 배워가면서 잘 풀리려면 풀릴 수도 있는 문제들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문제가 심각한 쪽은 이쪽이지. 지금 현재도 문제는 풀리지 않았고. 근데 태환 씨 생각은 그게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태환 씨는 효기를 좀 어리고 미숙한 그런 사람으로 보고 있어. 약간 인싸 그룹이 아니란 말이야. 4명이서 뭐 인싸냐 아싸냐 이런 게 있냐 그럴 수 있겠지만 성향상 여기에서의 리더 역할은 도영 씨가 하고 있고, 그리고 그 도영 씨와 더불어서 말도 잘하고 주류 이런 의견을 내는 쪽은 자신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나와 도영이 형이 그냥 친하고 약간 인싸 그룹. 물론 머릿속으로 인싸라고 생각하지 않겠지만 정훈 씨는 그 군대 갈 사람이고 말도 별로 없고, 그리고 또 자기가 예민한 걸 스스로 알기 때문에 잘 안 끼어들어. 뭘 이렇게 의견을 내질 않아. 이 사람은 노네? 그럼 남은 건 효기 하나예요. 효기는 그냥 이 형들 말 듣고 따라가고 배우려고 하는
그냥 착한 동생, 바꿔 말하면 만만한 사람이란 말이야. 그냥 그게 지금 태환씨 머릿속의 효기의 모습이에요. 지금 오늘 아침엔 특히나 분노의 대상, 그리고 약간의 그 병신 같다는 마음, 그리고 과거에는 약간 좀 만만하다고 생각했던 마음, 이런 게 지금 효기를 바라보고 있는 태환 씨의 생각이라고요. 이게 이 사람이 잘했다 못했다 아니에요. 그냥 이 사람 생각을 조금 극단적으로 읽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태환 씨가 지금 화가 난 상태로 방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 화의 일부는 효기를 향한 화가 있어. 그래서 두 사람 사이에서 논쟁이 일어나죠. 그래서 혜연 씨가 얘기를 결국 합니다. 윤수리는 가만히 있는데 효기가 다 한다고 하고 하면서 효기가 다 한다고 했을 때 그 화난 걸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태원 씨가 비교하는 거잖아 라고 하면서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원 씨 입장에서는 효기는 자기보다 부족한 사람인데 내가 효기한테 비교가 돼? 이렇게 돼버리는 거지. 심지어 지금 화까지 나 있는 상태인데. 그러면 지금 태원 씨가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계속 오랫동안 을로서 살다가 심지어 주변에서는 가스라이팅 당한다고 얘기까지 듣고 이거를 바꾸려고 애를 쓰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그게 지금 성공적이라고 스스로는 믿고 있어. 나는 지금 태원 씨의 방식이 잘못됐다고 제가 2주 전부터 말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스스로는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해. 왜? 혜연 씨의 태도가 변했으니까 태원 씨는 자기 방식이 옳고 내가 선의로서 시작한 혜연이도 바뀌어야 연애를 잘할 수 있고 나도 이렇게 바뀌어야 되고 우리의 관계를 위해서 나는 선한 행동이야. 선한 의지에서 나온 선한 행동. 그게 성공적이었는데 오늘 효기의 개입으로 실패해버렸어.가 태환 씨의 생각이에요. 내가 선한 의지로 정의를 실현하는데 그 정의를 실현하지 못하게 방해한 게 효기야. 태환 씨의 머릿속에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자리에서는 효기한테 뭐 말할 게 없었어. 왜냐면 당장 혜연 씨가 그렇게 들어가 버렸고 그 자리에 윤솔 씨도 있었고 여러 가지로 그 자리에서 풀진 못했거든요. 근데 태환 씨는 어떤 사람이야? 굉장히 충동적인 사람이야. 자기가 어떤 감정이 있을 때 그걸 그 자리에서 쏟아내지 못하면 되게 힘든 사람이라고. 사진 봤다는 말 하지 말라고 지우 씨가 말했을 때도 30초도 안 걸려서 그 말 다 해버리는 사람이에요. 머릿속에 있는 거를 담아두지 못하는 사람이라고요. 근데 이날은 이걸 담아둘 수밖에 없었어. 그럼 태환 씨는 이거를 풀지 못해서 너무 답답하고 너무 괴로웠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선의로서 혜연이와 나의 관계를 개선하고 서로를 위해서 이렇게 좋은 행동을 하는데 가로막힌 분노의 대상까지 생겨버렸어. 분노의 답답함. 그게 이날 하루 종일 태환 씨를 지배했던 생각이라고요. 그러면서 술자리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가 오고 가는데 도우민 발언하기 전에 바로 전 장면이에요. 형 감정 가는 대로 그대로 솔직하게 했으면 좋겠어. 그게 내 마음이야. 다른 사람이 내 눈에 밟히면 다른 사람에게 갈 생각까지 하고 왔어. 이 생각이 물론 그 생각까지 하고 처음부터 했을지 모르지. 근데 지금 저 생각이나 이 뒤에 뭐 혜연 씨가 다른 사람이랑 데이트 나가고 이랬을 때 신경 안 쓰고 완전히 태도가 변하거든요. 그 계기가 뭐야? 지금까지 내가 을로 살다가 갑으로서 이 관계를 위한 갑으로서 내가 했는데 실패했잖아요. 오늘 아침에. 그러면서 됐다 내려놓은 거예요. 난 이제 다른 사람에게 갈 생각 이제 하고 나도 이제 새로운 연애 시작해보겠다가 된 거예요. 이 말은 도영 씨한테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이 말을 하면서 뭐예요? 효기를 원망하는 거지. 효기에 대한 원망이 담겨 있는 거야 지금 저 말에. 마음속에는. 물론 저 말을 네가 너 원망하니까 내 말에서 알아들어 이 의도가 아니라 저 말의 깊은 곳에는 효기에 대한 원망이 담겨 있어. 왜냐면 태환 씨가 가장 원했던 건 혜연 씨가 내가 원하는 사람이 돼서 그 사람과 관계를 잘 이어나가는 게 태연 씨가 가장 원하는 일이었어. 근데 그게 실패했다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갈 생각까지도 하게 된 거야. 그 생각이 더 강해져 버린 거지. 혜연이 그래 너 맘대로 한번 해봐가 된 거고. 그게 아침에 그 사건이에요. 효기랑 비교당했던 사건. 그래서 지금 칼날이 효기를 향해 있다고요 지금. 이걸 풀고 싶어 죽겠어. 이 충동이 계속 하루 종일 쌓여왔지 지금. 근데 태환 씨는 그런 걸 하루 종일 쌓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안 해보던 걸 했으니까 스트레스가 더 심하지. 왜? 더 좋은 사람이 여기 있고 내가 노력을 안 해도 맞춰갈 수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오늘 아침에도 노력을 했는데 안 됐다 이거지. 그래서 노력을 안 해도 맞춰 나갈 사람이 있다면 그냥 자연스럽게 만나보겠다 된 거예요. 힘들었거든. 그래서 진짜 나는 여기에 완전 와서 단 한 번도 솔직하게 안 한 적이 없다. 그러면서 이제 솔직하게 하겠다. 이게 지난주까지의 장면이었어요. 이거를 안 보고 효기 씨와 태환 씨의 그 대화를 보면 그냥 태환이 그냥 미친놈이야. 그렇게 보여요. 근데 물론 미친 짓을 했지. 근데 그 미친 짓에는 이런 원인이 있었다고요. 이런 마음 상태에서 그 문제 발언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그 장면을 한번 돌아가 보자고요. 우리는 이 장면부터를 한 주 갭을 두고 봤어. 근데 이 사람들한테는 이어지는 장면이라고요. 이 하루의 일이고 이 술자리는 심지어 이어지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효기 씨는 이 형들의 말, 이 주류의 말에 자기도 숟가락 하나 얹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보다 윤슬이가 원하는 거 위주로 데이트를 다 했거든요. 이 말은 뭐예요? 내 말에 공감도 해주고 우리가 함께 이야기 나누는 그냥 조언을 얻을 수 있으면 좋고 아니면 이걸 함께 공감해주는 내 상처에 대해서 뭔가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이렇게 믿을 만한 형들, 같은 상황에 처한 형들 밖에 없다. 이런 생각에서 지금 풀어나가는 건데 이 말을 듣고 태환 씨가 웃습니다. 입꼬리가 올라가요. 효기 씨가 말을 이어갑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다 맞춰줬는데 윤수리는 거기에 대해서 고마워하지도 않고 미안해하지도 않고 나는 말로 표현 못해. 그러니까 네가 이해해.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연인 사이에서 그럴 수 있었지. 근데 이게 나 그래서 걔랑 안 만날 거야 아니거든요. 나 그래서 힘들어요. 형들은 어때요? 아 이거 어떻게 하면 더 좋을까요? 이런 약간 일종의 한탄이거든. 근데 효기 씨가 어린 구석이 있어요. 어린 구석이 때문에 그냥 어려. 약간 미성숙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런 거를 그냥 형들을 통해서 무언가 조언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태환 씨는 어때요? 너 잘 걸렸다 알지. 꼬투리 잡혔어. 왜냐면 하루 종일 벼르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렇게 당연해진 게 어떻게 보면 너의 잘못이다고 생각하는 게 나는 네가 너무 다 해주다 보니까 연애가 아니라고 생각했어. 뭐예요? 지금 태환 씨가 효기 씨한테 하려는 이런 말들은 과거에 자신한테 느꼈던 자신의 생각이에요. 효기 씨는 과거에 태환 씨만큼 심하지도 않았어. 그런데 지금 그렇게 느끼고 있는 거지. 그래서 효기 네가 그렇게 해서 그런 건 연애가 아니다야. 왜냐? 태환 씨는 과거에 내가 했던 건 연애가 아니야. 이제 내가 연애를 제대로 시작해 보려고 하는 시작인데 뭐야 어떻게 했어요? 망했잖아 오늘 아침에. 이거는 그냥 도움이야. 그래서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너는 그냥 도움이다야. 나는 과거에 그냥 도움이었다고. 근데 이 도움이라는 단어가 참 뭐랄까 스펙트럼이 넓다고 해야 될까요? 다양하게 느낄 수 있는 단어란 말이에요. 과거에 대전 엑스포 할 때 도움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좋은 단어였어. 그 시절에 도움이라는 단어는. 그런데 너무 좋은 의미의 단어다 보니까 안 좋은 곳에서도 많이 쓰이고 여러 가지 곳에서 쓰이다 보니까 저거를 굉장히 나쁜 단어로 느끼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왜 아무렇지도 않은데 라고 느끼는 사람도 있지. 예를 들어서 브로커라는 단어가 되게 나쁘게 들린단 말이에요. 그런 어감이 존재하잖아. 근데 브로커라는 단어에는 나쁜 의미가 있는 건 아니야. 단발성 계약을 맺어주는 사람이지. 근데 보통 단발성 계약을 맺는 사람들이 AS를 할 필요가 없으니까 약간 양아치 짓을 하는 확률이 높지. 제도적으로 양아치 짓을 막을 방법이 없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양아치 짓을 해도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 그룹엔 양아치가 존재할 확률이 높은 거죠. 브로커는. 그게 에이전시와 차이잖아요. 계속 이 사람을 관리해주고 그 계약이 장기적인 계약이 되고 이런 에이전시는 양아치 짓을 쉽게 못해. 신뢰를 쌓아야 그 관계가 유지되니까. 근데 브로커는 단발성 계약인데 뭐. 그러니까 신뢰를 쌓을 이유가 없는 경우가 많고 용어에 따른 우리가 이미지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게. 도우미는 어때요? 정말로 태환 씨의 이 말을 좋게 해석을 할 여지를 한번 소설을 써보면 태환 씨가 조카가 있어. 자주 놀러가. 그런데 그 조카를 봐주는 육아 도우미가 와 계셔. 그분이 진짜 헌신적이고 희생하고 정말 자기 자신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조카를 돌봐주는 너무 멋지고 너무 노력하는 좋은 분이야. 그래서 하지만 친자식은 아닌데 친자식 이상으로 애를 쓰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기 조카는 예를 들어 성격이 안 좋기까지 해. 야 저렇게 자기를 다 내려놓고 헌신적이고 저렇게 그렇게 큰 보상도 아닌데 저렇게 하다니 인생을 너무 갈아넣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한 게 예를 들어 도움의 이미지였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지금 그런 의미로 생각했을 수도 있겠지. 근데 이럴 가능성이 있을까? 없다고 봅니다. 여러 면에서 좋게 해석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확률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은 낮지. 오히려 이 해석보다는 태환 씨는 아침에 받은 그 상처, 그것에 대해서 계속 곱씹었고 자기의 과거도 곱씹었고 그러면서 도움이란 단어가 생각났고 그러면서 그 도움이란 단어를 통해서 효기 씨에게 상처를 주고자 했다. 이게 더 현실적인 가능성이 높지. 아 진짜 대전 엑스포 그때는 언제야? 30년 전인가? 아무튼 그때는 도움이란 단어가 되게 좋은 어감만 있던 단어였었는데 참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에 이렇게 단어의 어감이 바뀐다는 게 참 신기하죠. 어쨌건 그때 효기 씨의 얼굴이 살짝 파르르 떨릴 정도로 분노하는 게 보여요. 굉장히 화가 납니다. 근데 여기에서 효기 씨가 화낼 수가 없어. 왜? 내가 한 말에서 상대는 숟가락 하나를 얹은 거거든. 예를 들어서 내가 나 윤슬이랑 잘 지내고 요즘에 좀 행복해요 이랬는데 태환 씨가 갑자기 야 네가 지금 팔불출해 정신 못 차리냐? 그게 지금 도우미 짓이지 뭐야. 똑바로 해야지. 이렇게 됐으면 싸움이 나. 근데 내가 먼저 한 말이 있거든. 내가 한 말에 상대는 거기다가 숟가락 건드렸으니까 이건 내가 여기서 화내기가 애매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물론 정확히 말하는 게 맞았지. 만약 도움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자존심 상하고 힘든 일이었으면 아 형 그건 너무 자존심 상하는 말이에요. 어떻게 도움이란 말을 해요. 그래도 내가 선택해서 노력하는 일인데 내가 뭐 돈 받고 하는 일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그렇게 말했을 수도 있지. 이 자리에서 그렇게 푸는 게 제일 좋았지. 근데 지금 뭐예요? 효기는 이 자리에서 이 형들은 나한테 좋은 족담을 해주는 나랑 비슷한 상황에 처한 형들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튼 이 형들하고 언니들이 문제입니다. 이 남의 연애에 숟가락 놓고 자꾸 조언하는 실제로 자기 인생은 그렇게 잘 꾸려나가지 못하는 형들과 언니들. 물론 뭐 태환 씨가 그렇다는 건 아닌데 그 형들과 언니들 말을 듣는 또 순진하게 열심히 사는 동생들이 인생이 망가지는 경우가 많아요. 보통 잘 살고 행복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크게 뭐 이렇게 열등감이 없고 그런 사람들은 남한테 이래라 저래라 안 해. 물어봤을 때는 알려주는 거지. 뭐 이런 면도 있어 정도로 알려주는 거지. 막 야 넌 이렇게 살면 안 돼. 야 씨 남자가 이래야지. 뭐 아니면 야 여자는 그런 거 따져야 돼. 이렇게 하는 그 언니들과 형들이 문제라고. 그 온갖 연애의 주적입니다. 그것 때문에 깨지는 그 순진한 착한 사람들이 많단 말이야. 이거에 대해서 나중에 자세히 한번 다뤄봅시다.
연애의 주적, 형들과 언니들. 그리고 여기서 태원 씨가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나한테도 영향이 왔어. 혜연이가 그걸 부러워하더라고. 그러면서 혜연이가 그걸 부러워하더라고 해서 뭐예요? 도영 씨의 동의를 구해. 도영 씨 쪽을 쳐다보고 있잖아요. 이 모임에서 리더는 누구예요? 도영이야. 암묵적이지만 도영이야. 인싸그룹은 태환 씨까지야. 정훈 씨는 여기서 약간 방관자, 한 발 떨어진, 진짜 과장해서 하면 은따지. 그러니까 뭐 이 사람들이 악의적으로 따돌리고 막 이런 거 아닌데 그냥 입대를 앞두고 있으니까 마음도 복잡하고 그 내려놓고 섞이긴 힘드니까 실제로 따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효기는 뭐예요? 약간 만만한 아웃사이더야. 만만한 동생. 좋게 말하면 착한 동생이지, 순진한 동생이지. 대등한 관계가 아니라고. 지금 이 서열이 매겨져 버렸어. 이 모임에 지금 서열이 매겨지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과거의 태환 씨, 며칠 전에 을로서만 살아가던 태환 씨가 솔직히 효기 씨보다 훨씬 더 못해 보였거든요. 문제가 더 심각해 보였어. 솔직히 지금도 문제가 심각해. 이렇게 손바닥 바뀌듯이 뭔가 갑질을 하듯이 하면은 이건 더 큰 문제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보다는 그래도 나름 열심히 하고 있는, 하지만 뭐 어리숙하고 미숙한 부분이 있지만, 아이 같은 부분이 있지만 나름 뭐 한다고 하고 있는 효기 씨를 이렇게 지금 내려 누르는 거야. 왜냐면 얘는 내 서열 미치거든. 그럼 물론 암묵적이지만. 그래서 내가 설마 효기랑 비교당할지 몰랐다는 말을 혜연 씨랑 싸울 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영 씨한테는 뭐예요? 도영 씨는 자기보다 서열이 위야. 나이를 떠나서 이 사람이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을 봤을 때. 그러면서 여기에서는 지금 효기가 잘못했다라는 거를 도영 씨에게 동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태연 씨가 선의로 이어갑니다. 어떻게? 근데 그게 너한테는 독이야. 너 잘되라고 하는 소리야. 그 말이잖아요. 나와 혜연이를 위해서 행동 행동에 네가 병신짓을 해가지고 그것도 망쳤어. 하지만 그건 너한테도 독이니까 처신을 똑바로 하면 너도 나도 혜연이도 다 좋아. 라는 말이잖아요. 근데 뭐 지금 태환 씨는 내려놨고 혜연이랑 잘해보려고 하는 마음이 좀 없어졌다라고 말은 하는 상태니까 물론 그건 좀 지켜봐야겠지만, 효기 씨는 말할 타이밍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타이밍도 놓쳤고 이 자리에서 여기서 깽판을 부릴 정도로 또 효기 씨가 매너가 없는 사람도 아니야. 그리고 이 형들한테 좀 순종적인 그런 마음도 있고, 그리고 태환 씨가 도영 씨에게 그런 말을 중간에 그 눈짓이나 이런 걸로 동의를 구하면서 도영 씨도 그래 뭐 태환이가 뭐 효기 잘 되라고 하는 말이구나 정도로 넘어가 버렸어. 도영 씨는 자기 손에 피를 묻히고 싶어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런 좀 자신감을 계속 얻은 태원 씨가 계속 얘기를 이어갑니다. 효기야 왜인 줄 알아? 진짜 9번 잘하다가 한 번 잘못하잖아? 그럼 너 왜 변했어? 라는 말을 해. 자기가 겪은 거예요 지금. 효기 씨가 저도 이제 저희 커플의 그런 모습을 알고 있었는데 남들 눈에도 이렇게 보이나 싶어서 솔직히 말해서 자존심이 많이 상했어요. 많이 상했겠지. 상처가 클 거예요. 그런데 그 상처의 화살이 어디를 향해야 돼요? 첫 번째는 태원 씨지. 태원 씨가 말한 거니까. 두 번째는 누구예요? 자기 자신을 향해야지 그러면. 근데 화살은 그 두 사람을 향하지 않았죠. 48시간 시크릿 체인지 데이트에 대한 정보가 카톡으로 뜨면서 이 사람들은 또 황급히 귀가를 합니다. 귀가를 했더니 남자 여자 이렇게 각 커플들마다 방을 쓰던 게 다 쪼개진 거예요.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방이 다 쪼개지면서 효기 씨가 집에 오자마자 윤술 씨에게 눈길 한 번 안 주고 짐을 막 싸버립니다. 방이 쪼개진다는 생각에 여자들은 되게 슬퍼했었거든요. 근데 윤술 씨가 이제 오빠는 괜찮아? 그러면서 걱정을 합니다. 오빠는 아무렇지도 않아? 아무렇지도 않은가 보네? 이러면서 나는 슬픈데 왜 오빠는 안 슬퍼라는 약간의 핀잔을 주니까 지금 그렇지 않아도 열받은 효기 씨. 근데 효기 씨는 애초에 들어오면서부터 윤수 씨를 무시할 생각으로 들어왔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윤수 씨가 약간 매달리는 걸 보니까 지금 더 저 아이 같은 화가 더 강해지는 거지. 효기 씨가 나는 사실 바라던 거였어 이러면서 짐을 막 쌉니다. 윤수 씨가 한 10번 넘게 물어봐요. 오빠 왜 그래? 뭐 왜 화났어?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계속 물어봐요. 그러니까 왜 화났냐고 오빠. 이유라도 말해달라고. 나 뭐 잘못했냐고. 그제서야 내가 다른 사람한테 도움이라는 소리를 들어야 되냐? 라는 말을 하죠. 어떻게 보면 너무 아이 같은 처신이죠. 아이들은 자기가 본 거, 자기 머릿속에 있는 거를 상대가 당연히 알 거라고 생각하고 그거를 막 쏟아내요. 아이들이랑 대화를 하다 보면 가끔 처음 듣는 공룡 이름이 막 나와요. 파키케팔로사우루스, 물론 파키케팔로사우루스는 유명한 공룡이고 저는 공룡에 대해서 좋아해서 잘 알지만 파키케팔로사우루스의 특성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해. 그리고 걔가 어제 어땠다는 얘기를 막 한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걔가 본 콘텐츠를 안 봤어. 그래도 걔는 그걸 봤기 때문에 내가 그걸 당연히 알 거라고 생각하면서 거기서 언급을 한단 말이에요. 아이들은 그래. 효기 씨의 이런 태도를 보면 이 사람은 아이 같아. 이런 태도가. 여기서는 저 아무리 화가 났어도 물론 상대한테 화가 나는 것 자체가 잘못이지 그 화가 거기를 향한 것 자체가 성숙하지 않아. 예를 들어서 내가 공부하려고 하는데 뭐 심부름 시키는 어머니한테 화를 내는 거. 공부를 하려고 안 했었어. 근데 공부하려고 했다는 마음을 순간적으로 만들어내면서 심부름하기 싫은 마음을 공부하려고 한 걸 방해한 엄마 이러면서 엄마한테 화내는 애들이 있단 말이야. 분노의 방향이 잘못된 거지. 그것도 애들 같은 마음인데 그것까지도 일단 그래 좋아. 그럴 수 있어. 근데 그렇게 화가 난 거를 저렇게 푸는 건 너무 애 같은 거지. 화가 저쪽을 향하는 것도 아이 같은데 그걸 이런 식으로 푸는 거는 더 애 같아. 여기서 어떻게 했어야 돼요? 내가 지금 진짜 화가 나. 왠 줄 알아? 내가 밖에서 도움이란 소리 들었어. 내가 그동안 너한테 잘해오고 이런 것들이 남들한테 도움이라고 보였다는 사실에서 난 너무 자존심이 상했다. 이렇게만 말했어도 두 사람이 싸울 수도 있어.
그런데 인간적인 실망에 들진 않는다고요. 그래, 이 사람이 마음이 좀 상했고 자존심이 상했구나. 그래서 지금 되게 견디기가 힘들구나. 그래서 그 정도로 말을 하고 나 진짜 좀 생각할 시간을 줘. 내가 지금 너무 화가 나서 지금 뭐 대화고 뭐고 정신 못 차리겠어. 나 솔직히 너무 자존심 상한다. 이렇게 말했으면 괜찮아. 화가 난 것까지는 이해를 한다고요. 근데 내가 모르는 저런 얘기를 늘어놓고 있으면 누가 어른으로 보겠냐고. 거기서부터가 문제인 거야. 그러니까 벌써 두 가지의 큰 어린이 같은 모습을 보인 거지. 저 말에는 화의 방향도 어린이 같고 그거를 상대에게 표현하는 방식도 너무 어린이인 거야. 그래서 효기는 이제 짐을 다 챙겼으니까 빨리 옮기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태환 씨는 아까 자기가 얘기하고 풀렸거든. 태환 씨는 효기 씨한테 하고 싶은 말을 해버려서 답답함인데 풀렸어. 태환 씨도 충동성이 강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충동에 대한 해소가 됐단 말이에요. 여기서는 그냥 기분이 좋아. 그리고 심지어 태환 씨는 와가지고 또 혜연 씨가 방을 자기랑 못 쓰게 됐다는 거에서 또 슬퍼하니까 또 기분이 더 좋아졌어.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그래서 효기 씨는 당장 방을 바꿀 수 없으니까 거실에 나와서 술을 마십니다. 근데 윤실 씨는 걱정이 돼서 따라 나왔죠. 화도 나고 짜증도 나서 따라왔을 거예요. 근데 효기 씨가 그냥 가라고 말합니다. 내가 네 도움이냐? 이 말을 또 반복하죠. 이건 대화가 아니에요. 내 분노의 표출인데 분노의 표출도 단어로만 표출되고 있어. 그 단어에 너무 꽂혔다는 거지. 이런 상황은 실은 감정이 이성을 지배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감정이 내가 너무 폭발하는 상황, 감정이 조절이 안 되는 상황은 이성이 발휘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비슷한 예시로 내가 되게 우울함에 빠져 있으면 말도 안 되는 그런 자기 비하를 해요. 상대를 비하할 수도 있고 나중에 정신이 들어. 우울함에서 빠져나와서 나의 그때 생각을 들여다보면 너무 바보 같지. 말도 안 돼. 이거는 내가 IQ가 한 50은 떨어졌을 때 생각할 법한 이야기들이지. 그렇게 된다고요. 감정이 조절이 안 되고 감정이 어느 선을 넘어가면 이성이 발휘가 안 돼. 지금 효기 씨가 그런 상황이 거든요. 근데 효기 씨는 원래도 좀 어린이 같은 면이 있는 사람이야. 좋게 말하면 순수한 면이 있지. 미성숙한 면이지. 근데 지금 감정까지도 컨트롤이 안 되는 상황이 되니까 지금 이성이 발휘가 안 돼. 도움이라는 단어밖에 입에서 나오질 않아. 나머지는 제대로 생각을 못하는 사람이야. 네가 얼마나 나한테 막대했으면 나한테 그런 소리를 하겠어. 이것도 앞뒤 사정을 스스로가 좀 생각을 해보고 상대한테 설명을 하고 아니면 설명을 듣고 충분히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도움이란 단어에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풀어 쓴 도움이에요. 그냥 이거는 부정적인 도움의 부정적 해석을 풀어 쓴 것 뿐이야. 이건 그 단어만 계속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지금 효기 씨의 머리 상태는 도움이 세 글자밖에 안 들어있어. 그 막 뇌 구조도 있잖아요. 이렇게 막 구름처럼 해가지고 거기에 크게 고딕체로 도움이 써 있는 거고 여기 이렇게 조그맣게 점 해갖고 방 바꾸기 이런 게 있는 거지. 윤슬 씨는 답답하죠. 한숨밖에 더 나오겠어? 뭐 말이 대화, 뭐 대화가 대화 말을 하지. 이 사람이 어떤 거에 대해서 상처를 받았고 하면 내가 위로를 해줄 수도 있고 아니면 과거에 어떤 것을 마음에 두고 이랬으면은 내가 거기에 대해서 뭐 사과를 하려면 할 수도 있고 내가 좀 생각해본다면 생각해볼 수도 있고 뭔가 이어지는데 이 사람이 그냥 뭐 도움이라고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무슨 말을 해. 여기다가 할 말이 없어져 버렸지. 대화가 안 되는 거죠. 정말 화난 5살짜리 애랑 대화를 하는 그런 기분일 거예요. 뭐가 그렇게 화가 나는데 효기 씨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실은 네가 한 행동에서 네가 생각해라고 말하는데 그거를 떠올리고 설명할 지금 뇌에 에너지가 없어. 그런 뇌 상태가 아니야. 사고가 멈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질하니까 좋아? 그러니까 도우미는 갑질을 당하고 자기의 주관이 없는 존재로 효기 씨는 받아들이고 있었나 봐요. 그거에 다 일환이잖아. 다 그거 반복하는 말이잖아요. 근데 그 도우미라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효기 씨가 가지고 있던 컴플렉스와 연결이 됐을 수도 있지. 그게 원초적인 컴플렉스는 아니고 효기 씨가 이제 배우 생활을 하면서 그러니까 인물이 굉장히 좋고 어디서나 이렇게 눈에 띄는 존재였잖아요. 그래서 스타가 되기 위해서 지금 지내고 있는데 배우라는 게 거기에는 다 어디 가도 눈에 띄는 사람들 사이에서 경쟁을 하고 있고 바닥에 있잖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던 그런 스타로서의 삶이 아니라 막상 배우의 길을 걸으니까 나는 도우미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 때문에 그 말이 더 크게 상처로 다가왔을지도 모르지. 그렇다고 해도 이건 너무 미성숙한 태도야. 이거는 실망하는 게 당연해. 이런 태도를 보이는 사람한테. 똑같이 화가 나도 화를 성숙하게 푸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화가 성숙하지 않음을 알고 스스로가 가라앉힌다. 이건 베스트지. 이게 최고지. 그런데 최소한 화가 나는 거를 나한테 어느 정도 얘기하고 그걸 대화를 하고 자기의 화의 방향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개선하려는 태도 이 정도까지는 할 수 있지. 이것까지 안 해도 좋아. 근데 최소한 이렇게 갑자기 마른 하늘에 날벼락은 안 돼. 차라리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아니면 내 어떤 행동에 대해서 남들이 그렇게 느끼는 것 같은데 앞으로 우리 이런 행동하지 말자. 이 정도는 나와야지. 너무 사고력이 떨어져 버려서 지금 효기 씨가 500일 동안 좋았지 내 속은 문드러졌어. 네가 한심한 게 아니라 내가 한심해 그냥. 맞아요. 지금 효기 씨가 되게 한심해요. 근데 문제는 뭐다? 도움이라는 그 단어 하나 때문에 지금까지 자기가 사랑해서 선택해온 자기의 행동을 전부 부정하고 있어.
자기의 분노가 향해야 되는 상대는 태환 씨야. 그런데 태환 씨의 그 말 한마디에 자기의 그 500일 동안의 사랑을 부정할 정도로 태환 씨의 말을 중요하게 존중해버리는 거지. 지금 효기 씨한테 당신은 그렇게 태환 씨의 말이 중요해서 그렇게 존중하고 그 말을 받드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무슨 말이에요? 내가 무슨 태환 씨의 말을 존중해? 나는 그 사람 말 듣고 자존심 상했어요. 싫어요. 그래. 그건 생각인데 결과는 뭐야? 존중하고 있잖아. 그 사람 말대로 되고 있잖아요. 그 사람 말이 너무너무 이 사람 마음속에 깊게 각인됐잖아 지금. 그리고 그걸 토대로 자신의 과거까지도 부정하고 있잖아요. 공자한테 설교를 들어도 이렇게까지 각인시키고 자기의 과거를 바꾸지 않겠어. 무슨 성인의 말씀 들은 것도 아니고. 이게 문제라고요. 이게 방향을 잘못 잡고 모순적인 행동을 하면 내가 원하지 않는 결과로 끌려가. 심지어 내가 지금 분노의 대상이었어야 되는 사람의 말에 끌려가게 돼버리는 거잖아요. 심지어 그 사람은 이 상황에 있지도 않아. 있지 않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이 공간에 있지 않다는 게 아니라 이 도움이란 단어에서 이미 이 사람은 날아갔어. 이 사람 머릿속에 있지도 않아. 이제 날아갔어. 이제 그거 쏟아내서 끝났어. 태환 씨는 마음이 편해 이제. 효기 씨만 이렇게 됐다고 지금. 그래서 다 받아준 내가 한심해 그냥 하지만 사랑하다 보면 희생도 하고 받아주기도 하고 그런 노력을 통해서 또 상대가 또 깨닫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서로가 변화해가고 그러면서 만들어가는 게 연애고 사랑인데 그 단어 하나에 너무 꽂혀버린 거지. 그러면서 도영 씨한테 와서 형 짐 잘 챙기고 있어요? 저는 사람들이 저를 윤수리의 도움이라고 생각하는지 몰랐네요. 윤수리의 도움이라는 그 말에 화가 났어요 사실. 그 자리는 티를 안 냈지만. 그러면서 이 모임에 그래도 가장 형이고 뭔가 리더라고 생각하는 그런 도영 씨에게 이런 한탄을 합니다. 그래서 태환 씨를 그 사람이라고 하면서 이제 그 사람한테 기분 나쁜 게 아니라 나도 인정이 돼서 그냥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도영 씨가 나는 모르겠다라고 해버려. 근데 솔직히 도영 씨가 조금 더 현명하게 처신을 할 수 있었다면 여기에서 윤수리한테는 그래도 그렇게까지 태도를 하는 건 좀 심했으니까 윤수리한테는 네가 가서 좀 얘기를 해. 네가 너무 흥분해서 말 실수했다고 얘기하고 나는 지금 태환이한테 가서 그것도 너한테 좀 사과를 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할게. 태환이의 의도가 그런 건 아니었을 거야. 이렇게 하면서 좀 뭔가 이런 시도를 하려면 할 수 있었어. 근데 여기서 나는 모르겠다고 끝나. 왜냐면 도영 씨 머릿속에는 태환이의 말이 잘못이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왜냐면 아침에 그런 설거지 이런 걸 모르고 이 상황만 보면 물론 이 아침에 설거지 상황 봐도 태환 씨가 잘못했어. 그리고 지금 윤술 씨한테는 효기 씨가 잘못하고 있지. 도영 씨가 보기엔 발단은 태환이라는 게 맞아. 그 술자리에서부터 발단이라고 생각되니까. 실제는 설거지부터 발단이지만 어쨌건 술자리에서부터 태환이가 선을 넘는 말을 했다. 도영 씨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태환이한테 가서 말 안 해. 왜냐면 태환이랑 나는 여기에서 인싸그룹이거든. 더 돈독한 사이거든. 그래서 태환이에게 뭔가 잘못했다는 말을 하고 싶지 않은 거야. 그래서 지금 효기한테 모르겠다가 돼버리는 거지. 물론 이 관계는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근데 도영 씨가 조금 더 이거를 얼마든지 좋게 중재하려면 할 수 있었지만 근데 또 생각해보면 이게 뭐 남자들 간의 우정과 의리 모임이 아니라 어차피 다 경쟁자고 연인 간의 체인지 데이트 프로그램이니까 뭐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죠. 이 사람들이 뭐 언제 만났다고 뭐 그런 우정이 있고 의리가 있겠어. 뭐 없다면 없을 수 있지. 근데 효기가 기대하는 그런 형의 모습은 도영 씨가 겉으로 보여줬을지언정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닌 거지. 그만큼 효기는 순진한 사람이야. 그래서 효기가 계속 자기 얘기를 하죠. 자존심 상해요. 솔직히 말하면. 빨리 방 옮겨요 그냥. 그러면서 도영 씨는 태환이랑 혜연이랑 얘기하는 거를 방해하고 싶지 않아. 그래서 그걸 두 사람이 방 빼야 옮길 거 아니야. 효기 씨는 빼달라고 해야죠. 그러면서 윤슬 씨가 태환 씨랑 둘이 얘기해보자라고 하면서 데려가는데 그거를 효기 씨가 굉장히 노려보다가 이제 둘이 잘 얘기하라고. 너무 잘 됐다고. 너 태환이 형한테 관심 있으니까 잘해보라고. 그 다음에 나한테 절대 말 걸지 말라고. 굉장히 어린 모습이죠. 이게 약간 초등학교 5학년들이 싸우는 그런 느낌이란 말이야. 그만큼 지금 효기는 감정에 폭발해서 이성이 퇴행해버렸어. 내가 연을 끊을 수 없는 사랑하는 사람이 저런 식의 태도를 보이는 사람이면 저 순간에는 상종하면 안 돼. 거리를 둬야 돼. 그냥 좀 시간을 두고 이 사람의 감정이 가라앉기를 기다려야 돼요. 만약 관계를 끊을 수 있는 사이라면 관계를 끊는 게 좋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나쁘다 이런 걸 떠나서 저런 미성숙이 나에게 상처를 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개인적으로 효기 씨에 대해서 연민이 있어요. 효기라는 인물이 어떻게 보면 저렇게 카리스마 있고 잘생긴 외모 그리고 내면에는 아이 같은 순수함 그런 것들이 존재한단 말이죠. 그리고 어떤 면에서 약간 순종적인 동생 같은 그런 태도까지 있다 보니까 이 사람이 분명히 장점이 많은 사람인 거예요. 내가 동생으로서 물론 조카 정도 되겠지만 나한테 이제 그런 어린 친구로서 이 사람을 봤을 때 나는 이 사람이 얼마든지 성숙해질 기회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시기에 저런 미성숙한 모습을 여자친구 혹은 아내 입장에서 겪는다면 그거는 쉽지 않아. 그리고 그 상태가 유지되면 효기 씨가 성숙해질 기회를 잃는 거기도 하고. 그러니까 난 진짜 정말이에요. 이건 내가 효기 씨 뭐 실드 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정말 장점이 많은 사람이야. 그리고 가진 것도 많고. 그런데 이런 미성숙한 모습이 예를 들어서 뭐 옛날에 뭐 일진놀이를 하던 사람이고 양아치 같고 눈치 빠르고 영악하고 그런 사람이라면 이렇게 안 됐어. 근데 오히려 효기 씨는 좋게 말해서 순수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런 아이 같은 실수를 벌이는 거예요. 물론 윤술 씨한테 저렇게 하면 안 됐지. 저게 잘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태환 씨는 자리를 지금 좀 힘들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효기 씨는 12시까지 비워달라라고 얘기를 했죠. 계속 비워달라는 얘기를 하니까 태환 씨도 이제 화가 나서 네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비워달라고 말하면 내가 좋게 받아들일 수가 없는데 이러면서 화가 났고 공격적인 그런 이제 태도를 취합니다. 그제서야 이제 도영 씨가 얘들아 하면서 좀 진정시키죠. 그래서 내가 뭐 언제까지 받아줄지 모르겠는데 이러면서 저 받아준다는 표현도 네가 동생이니까 내가 그동안 봐줬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환 씨가 봤을 때 효기 씨는 되게 동생이야. 어린애야. 그러면서 이 두 사람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확실하게 말을 해야지 나도. 근데 도영 씨가 혜연이랑 얘기 많이 나누고 1시까지 천천히 짐 싸. 알았지? 라고 하지만 1시간 더 줬어. 그러면서 윤술 씨가 태환 씨한테 와서 물어봅니다. 무슨 얘기 했냐고. 그러니까 이제 태환 씨가 우리는 뭐 그냥 다 까놓고 얘기했다. 느낀 감정 서로 솔직하게 얘기하자고 말했고 그 도움이라는 말이 그렇게 와닿았으면 내가 미안한 건데 사실 보이는 그대로 얘기할 수 있잖아. 라고 얘기하는데 태환 씨가 분명히 잘못한 말이죠. 상대가 받아들일 때 다른게 오해를 할 수 있는 말이었다면 좀 다른 용어를 썼어도 됐지. 그렇게 그냥 을로 지내지 마 정도로만 했어도 됐죠. 근데 이제 굳이 그런 도움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건 상대를 상처 주고 싶었다는 얘기거든. 하루 종일 자기가 힘들었던 거에 대한 일종의 복수지. 나를 분노하게 한 거에 대한 복수. 그리고 나의 과거가 보이는 병신짓. 그리고 원래 만만했던 동생. 이런 것들이 겹친 결과물이라고. 만만했던 동생 이런 거는 너무 뭐랄까 태환 씨를 나쁘게 얘기하는 건데 만만했던 동생이면서 답답한 동생에 더 가깝겠네요. 그냥 만만하기도 하죠. 동생이니까 만만한 거고. 왜냐면 태환 씨는 서열의 중요한 사람이니까 동생이라 만만한 거고 답답한 동생. 뭔가 앞에서 말했던 과거의 나처럼 그런 것들. 그래서 윤술 씨도 이제 화가 나죠. 그러면서 효기 오빠가 나한테 왜 그렇게 화를 내는지 잘 모르겠어. 나 뭐 잘못했나? 잘못 안 했어요. 잘못한 게 없지. 뭘 잘못했어. 그냥 마늘하는 애 날벼락이지. 그 전에 뭔가 문제가 있거나 이럴 때 풀어줄 수도 있었고 그냥 둘이서 싸우면 싸웠지. 다 밖에서 듣고 온 얘기를 갖고 나한테 그러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지. 이런 것들이 윤술 씨가 태환 씨한테 실망하게 되는 상황이거든. 실망을 안 하는 게 이상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나를 이제 두 번 다시 안 보려고 저러는 건가 싶어. 그러니까 효기 씨 입장에서 정말로 윤술 씨랑 헤어지고 싶어. 그래서 더 나의 이런 부족한 모습, 어린 모습을 보여서 이 사람이 나에게 정이 떨어지게 만들어서 이제 더 이상 싸웠다 만났다 이런 걸 반복하지 않고 여기로 끝낸다. 이거면 실은 저 행동이 이해가 돼. 성인으로서의 행동이. 근데 보통 성인은 저렇게 행동 안 한다고요.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거나 어른들한테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뭐예요? 예측 가능성이야. 우리가 운동을 할 때도 그래요. 나는 뭐 골프를 못 치지만 골프를 할 때 중요한 게 뭐예요? 멀리 날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이 채로 어디만큼 날릴 수 있는지 그 정확도가 중요한 거라고. 정밀도지. 효율성. 이 사람이 아무리 잘 나가는 순간이 있어도 이 사람이 엉뚱하게 실수를 자주 저지르는 사람이면 그 사람한테 일을 못 맡겨요. 그건 도박이야. 지금 윤술 씨는 효기 씨가 그런 사람이 돼버렸어. 예측 가능하지 않은 사람이 됐어. 왜냐면 내가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외부의 어떤 요인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나에게 무언가를 폭발한다. 그거는 이 사람이 예측 가능한 일이 아닌 게 돼. 이 사람은 예측 불가능한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과 관계를 계속 이어가는 건 쉽지 않아요. 왜 미성년자들한테 일을 맡길 때 조심해야 돼요? 어릴수록 내가 한 행동이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긴 아는데 그것을 온전히 깨닫고 뭔가를 행하기가 쉽지 않아. 내 행동이 미래에 어떤 걸 영향을 미치는 행동을 잘 몰라. 효기 씨는 예측을 하지 않아. 예측을 하고 행동한 게 아니에요 지금. 오히려 반사적인 행동이란 말이야. 반응도 아니야. 반사에 가까워. 조건 반사지 완전. 그러다 보니까 윤술 씨 입장에서는 뭐예요? 이 사람이 예측이 안 되는 사람이야. 그냥 반사적인 사람이 돼버렸다고. 반사적으로 행동하는. 그래서 그 사람한테는 실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과 관계를 이어나갈 때 두려운 거야. 불안한 거야. 왜냐면 언제 뭐가 될지 모르니까. 예측이 불가능하니까. 우리가 회사에서 왜 예측 가능한 게 중요하겠어요? 한 번 돈 많이 버는 것보다 예측 가능한 게 왜 중요하겠어요? 계속 이어가야 되니까 지속해야 되는 거는 예측하는 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그때 많이 서러웠던 것 같다. 그래서 효기 오빠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이랑은 진짜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게 너무나 당연하지. 저런 생각을 안 하면 이상한 거지. 근데 물론 윤술 씨가 효기 씨의 다른 어떠한 장점을 보면서 이런 단점에 눈 감는 날이 올지도 몰라. 그건 뭐 윤술 씨의 선택이죠. 뭐 젊은 나이엔 얼마든지 그럴 수도 있고. 그런데 힘든 시기를 계속 겪어야 된다는 건 확실한 거죠. 지금의 효기 씨를 만난다는 건. 그러면서 남자 셋이 모여서 아까 형한테는 진짜 미안해요 제가 하면서 효기 씨가 사과를 합니다. 그리고 태환 씨는 그걸 받아줘요. 예, 진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 그냥. 그러니까 효기 씨가 완전 분노의 방향을 잘못 잡은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 사이에서는 서열이 정해져 버렸어. 그리고 효기 씨는 또 그런 형들에게 순종적인 사람이야. 그걸 남자다움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의리라고 생각한다고. 그런 면에서 오늘 효기 씨의 좀 장면을 다뤄봤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갈등은 아직 끝난 게 아닌 것 같아요. 조금 더 지켜보면서 더 추가적으로 할 얘기를
이제 뭐 차차 회차별로 얘기를 좀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